자, 오늘 여의도 앞담화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한 30분 정도 함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 그리고 백지원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어디 캠프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둘이 지금 같은 캠프에 있는데 네. 나경원 후보 캠프에 저희가 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음. 맞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단이 김민수 네. 4시간 대변인 포함해서 아주 젊은 우리 청년 스피커들로 쫙 채워져 있더라고요. 보기가 좋던데. 네, 사실 그래서 분위기도 훨씬 더 좋고요. 저도 네. 선거를 지난 대선도 겪어보고 했지만 네. 이렇게 화합도 잘 되고 의기투합 잘 되는 그런 캠프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의원실도 그렇고 저희 대변인단도 그렇다 보니까 여론 대응도 빠르고 일단 의원님께서 젊은 세대와 가치관을 공유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일하기도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며칠 동안 지금 드럼통 때문에 뭐 하여튼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그 드럼통 퍼포먼스요. 네. 그것 때문에 뭐 나경원 후보가 뭐 고발도 당하고 그러던데. 이게요. 그 대학생들이 정말 유쾌하고 저희도 상상 못한 것들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나경원 후보 계신 곳까지 그 드럼통을 직접 들고 왔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아니 요즘 청년들이 이거 드럼통 하면은 그냥 다 누군가를 연상을 시키는데 저희 다 드럼통 들어갈까봐 너무 겁납니다. 이거 한 번만 좀 이런 장면 한 번만 연출을 좀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처음 이거를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그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드럼통까지 갖고 오니까 후보께서 하신 건데 그저께죠. 그저께 아주 그냥 여의도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아 전용기 민주파출소 사정기관을 가장한 그런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 후보께서도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래요? 네, 좀 덧붙이자면 사실 나경원 후보께서는 본인의 사진만 올리셨습니다. 거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민주당 측에서는 그냥 드럼통에 대해서 비하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드럼통이 고발을 해야지. 왜 네. 직업들이 나서? 그러니까 드럼통을 비하한 사진이라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본인 사진 올린 걸 고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비하할 수 있는지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드럼통을 때리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은 폭행죄로 고소가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드럼통 발로 차지 마라. 언제 고발당할지 모른다. 예, 드럼통에 여러분 드럼통 깔고 왔는 사진 이런 거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고소 당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나경원 드럼통 그 사진 보면서 사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드럼통엔 들어가기가 어렵거든. 지가 자기 발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예? 다 뭐 어떻게든 뭐 누가 집어넣는 거지. 네.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어요? 사다리 놓고 들어갔나? 저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지 들어갔다고만 못하겠지만, 들었지. 네. 저희도 아니 이게 궁금은 한데 일단 합성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니 진짜 들어갔더라고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드럼통에 들어간 본인의 사진 올렸을 뿐인데 음. 김동아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야말로 이재명과 드럼통을 동의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이런 식의 고발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 장면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막 릴레이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예. 그 우리 김정식 대변인 그 드럼통 들어갈 생각 혹시 없어요? 저요 지금 아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근데 벌써 청년들이 그거를 또 밈화해서 벌써 이게 뿌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예.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는 네.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젊은 여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젊은 여성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본인의 사진을 이제 나경원 의원이 했던 구도와 마찬가지로 드럼통과 합성을 해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밈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재생산해서 확산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네, 이미 이제 일종의 유행이 돼버린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드럼통은 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어디 폐차장 이런 데나 쌓여 있는 거라서 근데 빈 드럼통은. 자유대학 친구들도 보니까 벌써 프로필 사진을 드럼통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카카오톡. 구하기가 의외로 쉬운가 봅니다. 어디 이게 또 왜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덜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다 드럼통 때리는 사진 찍으시면 민주파출소에 고소당하시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저 백지원 대변인 저 말씀 그 나경원의 가치와 공감한다고 젊은 층이 나경원의 가치가 뭔가요?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은 우리 정치를 지금 한나라당 때부터 쭉 해오시면서 네. 아무리 우리 진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좌파들의 악의적인 마타도어에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난 총선 장면에서도 그렇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이라거나 좌익들의 악의적인 친일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해오셨는데요. 특히 이번에 지난 4개월간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반국가 세력의 문제점이라거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청년팔이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그런 점에서 이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102030의 보수 여성들이 그동안은 샤이 보수였다면 이번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이제 당당하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기적인 것들과도 나경원 의원이 가장 적합하게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나경원 후보가 우리 방송에 나왔던 게 언제예요? 예, 그런데 그 좀 저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후보니까 당연히 바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방송 나온 다음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정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짠했어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러게요. 예?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황교안 대표하고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 좌파들이 네. 패스트트랙 그거 저지 했다고 그 소송 걸어가지고. 그때가 2019년, 20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본인은 그거를 계속해서 이 사법적으로 저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요즘에 윤 어게인이 아주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 대중 국민들한테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게 대통령께서 다시 재출마하셔라라는 그런 강성한 그런 요구도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이 대한민국 내부에는 지금 반국가 세력이 준동을 하고 국제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 침탈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말을 알리고자 방법이 없으니까 비상계엄이란 방법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윤 어게인이라는 윤석열 정신 그 문제점을 진단한 거에 가장 100% 동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포부를 말한 후보가 유일한 후보가 저는 나경원 후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이념은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 후보가 사실 초반에 워낙 늦게 대선 후보 출마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진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출마가 늦어져서 그래요. 예. 네. 그랬는데도 지금 팍 치고 아니 가는 건 사실 굉장합니다. 그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을 그 광장에서 한남동 그 고객길에서 하고 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이 국민의힘 저 정치인들 무슨 단체장들은 어차피 그 저 파면 될 거야 네. 생각하고 다 대선 준비했더라고 보니까 대선팀 꾸리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나경원은 그거 꾸릴 생각도 안 했지만 생각이 있었어도 꾸릴 여유가 없었어. 맨날 광장에서 함께 싸우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식 대변인 말씀대로 제일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늦게 시작해서 이제 이 순위가 뭐 4등, 5등 했던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할 무렵에.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캠프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난 4개월간 네. 저도 이제 저희 세대 대변인으로서 사실 최전선에서 쌓아왔었는데요. 그런 4개월간의 시간을 탄핵정국 동안 겪으면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우리 당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용이 되고 나서 좀 늦었지만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꼭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받는 것은 또 지금 이번 탄핵정국과 연관이 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악법 저지하려고 하셨던 것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그렇지, 거였습니다. 그렇지. 결국 공수처 저지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네, 결국 그 공수처가 얼마나 잘못된 기관인지가 이번에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을 비롯한 특정 세력의 하수인과 같이 작동을 했었던 장면들. 그러니까 그때 결국에는 공수처를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 결국 옳은 방향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념이 선명한 후보는 뭐 확장력이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히려 이념적으로 선명하고 정체성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저는 중도 확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그게 의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사례예요. 네, 가장 선명한 이념을 가졌던 박근혜 후보가 네. 50%를 유일하게 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이념 편향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른 후보들과 달리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뭐 중수청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특히 1020, 30의 여성들이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그래. 강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백지연 대변인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네. 시기상조나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어요. 저는 지금 주로 제가 소통하고 있는 국민층이 1020, 30의 젊은 세대들이기는 한데요. 전혀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면에서 지금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과반 이상의 국민과 같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경원이 옳다. 이번에는 나경원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여자라서 안 된다라는 프레임이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주당 또는 우리 내부의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모 후보 측에서 그런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공격은 저는 지금 시대 2025년에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악랄한 그래요.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지난번 나경원 후보가 저하고 대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어디서 싸우다 보면 자기가 맨 앞에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많은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나 그러더라고. 지금 여자 남자 따질 때는 아니지만 네. 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전사냐 아니냐. 뭐 영국의 사례를 생각을 해본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 때가 영국의 전성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성 대통령 시기가 전성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근데 김정식 대변인 지금 캠프 활동을 하면 저 멸공 페스티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죄송하게도 예. 계속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많이 예. 와요. 야, 멸공 페스티벌 중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 중국 공산당의 이 대한민국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 간 거냐? 글쎄. 이렇게 캠프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요. 예. 정말 우선 송구스럽고요. 지난 1, 2, 3 계엄 이후에 저희가 12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부비며 그리고 진짜 찬바람 맞아가면서 같이 싸웠던 시기가 있는데요. 우선 멸공 페스티벌은 잠깐 중단을 해둔 상태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다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충분히 뜻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이어서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공 페스티벌은 조만간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게 될 거고요. 예. 저는 우선은 우리가 바깥에서의 목소리, 광장에서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드럼통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후보가 나경원 후보다 생각하고 나경원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나경원 후보님을 돕기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속국화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시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출마 선언에서도 밝히셨지만 지금 중국에 의해서 뭐 부동산 세력이
중국이 개입했다거나 중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부정수탈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 선언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서울대 네. 저 정문 앞에서 네, 그거 그래서 선언하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예. 특히 앞으로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우리가 멸공 페스티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가장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그 외국인 차등 임금제를 네. 정면으로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차별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예, 그 처지에 맞게 임금을 차등해서 지불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ILO 그 협약 때문에 그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러면 ILO 그 조항을 우리가 탈퇴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던데요. 예.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극단적이다. 뭐 왜 외국인을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 그 자국민이 차별당하는 거는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경하게 정말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발언하는 후보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는 조금 뭐 잠잠해지나 했는데 여전히 뭐 이 족벌 언론들은 한덕수 띄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노리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경선을 이 외소화하고 주변화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네.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어쨌든 이게 뭐 중도 프레임을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유파가 총결집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본인은 아직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자꾸 한덕수를 띄워서 지금 그 판을 흐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한두수가 됐건 아니면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출마한 부방대를 이끄는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또 우리 자유파 통일당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낼 방침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를 함께 투쟁했던 자유파 전체 그 동지들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꼭 한독수만 아니라 그런 국민의힘 바깥에 이 자유파 세력과 함께하는 의미에서의 빅텐트 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오늘 보니까 어제 인터뷰에서 용병한테 의지하는 것은 반대다. 네. 그러나 이재명을 꺾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하므로 그걸 꺾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열어놓겠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사실 지금 한국 정치의 패단이 나타난 이유가 말씀하셨던 그런 용병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들 그리고 저는 네. 굉장히 관료 사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패단이 만연해 있는데 또 관료 출신을 우리 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추대하는 그림은 저는 해당 행위에 가깝게 위험한 그림으로 보였고요. 물론 나경원 후보가 저는 지금까지 모여있는 민의를 가장 크게 받들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당 내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발언들은 저는 좀 다소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국무총리가 해야 할 역할은 이번 대선을 제대로 관리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요. 예. 우리 당도 그렇고 보수 진영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세력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용병을 끌어오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인 스타가 되니까는 저희가 읍소에서 가서 대통령 좀 해달라고 해놓고 뒤에서 칼을 찌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금 나경원 후보만큼 정책적 선명성, 비전도 명확하고 오직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념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적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가는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확 새가 모이기 시작하고 평범하게 그냥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나경원 후보 괜찮네 이렇게 지금 주목을 급속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이번 저희 경선이 끝나고 한덕수 총리께서 그 다음에 뭐 출마를 저울질하고 그런 시기쯤에는 이미 이 나경원 돌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경원이라는 빅텐트로 다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자,
예, 말씀하세요. 저는 자신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 이권을 계산하는 정말 얕은 셈법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우파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가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면서 경선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이라면 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 확장력은 사실 인지도 부분에서 있고 선명성 부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 부분에서 저는 지금 가장 유효한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에서 다른 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정책적인 대결을 함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과 확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가령 이번에 저출산 정책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파적인 가치에서 보다 중도적인 가치로 확장을 하고 실용적인 정책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뭐 햄버거 계속 먹으러 다니실 건가? 햄버거는 이제 저희랑만 먹는 걸로. 아니 근데 뭐 김문수 나경원이 햄버거 먹으면서 회동하는 거는 네. 뭐 모양이 아주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예. 예, 결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후보께서 키오스크가 워낙 능숙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좀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분들이. 그래서 아이고 좀 죄송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아니 뭐 저 김문수가 아주 진짜 이 서민 생보가 아니라 진짜 서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데 아마 이 식사 취향이 햄버거 쪽이 아니었던 모양이지. 자, 그 이번 주말에 이제 그 당장 오늘이 그 미디어데이고 내일 비전 발표하고 그리고 TV 토론이 한 차례 있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 100% 국민 여론조사로 이제 4명 추리잖아요. 네. 목표가 어디예요? 아, 바보 같은 질문인가? 다 1등이라 그러겠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2등 우선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2등이구나. 또 백제 대변인. 저는 예측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 예측은 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위권으로 거론되는 여러 후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바이든 같은 후보들보다는 대처 같은 후보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돋보이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 보다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여러 조사를 봐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그 체감하는 그 여론도 뭐 일단 4강은 이미 안착된 것 같아요. 4강 안에는 안착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특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윤어게인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두 사람밖에 더 있냐.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 윤상현, 네. 한 사람 나경원. 네. 물론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아직 대권 주자나 뭐 이런 급은 아니니까. 그런데 윤상현은 불출마했으니까 저 경선 참여를 안 했으니까 네. 경선 불참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경원밖에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나경원이 4명 중에서도 좀 1등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국민적 여망과 발행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또 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는 거가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지 아니면 지그들끼리 노는 사람들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그래서 민심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캠프에서는 어떤 그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2등, 1등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 후보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선 후보 중에 사무실이 없는 이제까지 없는 후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계약을 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사무실이 다음 날부터 사무실이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건 그렇지.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저희는 그래서 이제야 사무실이 이제 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것만 봐도 여러분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그렇지. 드리고요. 아니 탈핵되자마자 짠하고 사무실 오픈하면은 그건 아니 탈핵된 다음 날 개소식하고 커팅하고 있으면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예요 그거? 아, 제가 어딘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우선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중이니까 2등 1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경선 종료는 반드시 1등으로 하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예. 그 윤상현 의원, 나경원 후보 이렇게 두 분이 윤심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상현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던 이지혜 대변인께서 저희와 함께 하기로 하셨다는 거. 그래. 이 부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저는 이번 대선 출마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대통령과 두 차례 독대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들의 지지세나 이런 것들을 유독 과시하는 캠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나경원 캠프에 합류하고 나서 원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직접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꼭 도와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이제 원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정식 대변인. 멸공 페스티벌 그리고 정말 지난 12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광장에서 싸웠던 기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을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수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장 잘 다시 짚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낼 수 있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캠프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멸공 페스티벌은 곧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지현 대변인. 네, 저는 지금까지 저도 뭐 지난 대선도 겪어보고 했었지만 이렇게 후보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마음 편하게 돌 수 있는 경험은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개월간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지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나경원 의원의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딱 3가지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 기초군사훈련의 도입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중국의 내정 간섭 문제들 그리고 마약 카르텔에 대한 소탕 관련된 문제이고 세 번째는 대입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께서도 출마 선언에서 밝혔지만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수능을 1년에 2차례 쳐서 그중에 더 나은 점수로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방향성들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세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지점인데요. 이런 것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경원 후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 그리고 백지원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